괴사, 수포, 염증, 인중이 길어짐 등등. 자,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용한 의사 닥터 드래곤의 뷰티티키 이용훈입니다. 근래 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필러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 필러인데요. 실제로 초록창의 월간 검색량만 보더라도 입술 필러에 대한 조회수가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기만큼이나 크고 작은 부작용 사례도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기 시술 입술 필러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들과 또 그 부작용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입술 필러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당연히 예뻐 보여서겠죠. 입술 모양은 우리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또 입술의 두께는 나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 노화가 진행이 되면 입술이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입술 필러를 통해 볼륨감이 있고 균형 잡힌 입술 모양을 만들어줌으로써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비교적 간편한 시술로 젊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술 필러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뿌띠 시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입술 필러,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입술 필러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와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입술 필러 부작용 사례 중 가장 많은 케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멍이에요. 입술은 다른 부위에 비해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필러 시술처럼 주사로 찌르는 시술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멍이 들기 쉬운 게 사실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생리기간에 멍이 더 쉽게 잘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멍이 발생하더라도 보통 1, 2주 이내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필러 시술을 잘 하시는 원장님께 시술을 받으면 멍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멍이 잘 안 생기게 시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작용인데요. 케이스는 드물지만 간혹 입술 필러 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정말로 부작용이죠. 입술 필러 시술 후 입술이 화끈거리거나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진다면 염증성 부작용일 수 있으니 하루빨리 시술하신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이처럼 염증성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술 환경이 비위생적이거나 또는 시술 후 애프터 케어를 잘 못하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입술 필러를 하는 주사는 대부분 멸균 상태로 포장되어 있고 또 시술 시 시술 부위를 소독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감염이 될 확률은 매우 낮고요. 시술 후 시술 부위를 비위생적인 손으로 자꾸 만진다든지 또는 시술 후 1, 2주 이내에 음주나 흡연을 하셔서 염증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러한 염증이 발생하셨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필러를 녹이고 짜내야 하고요. 이렇게 염증 부위를 짜낸 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대부분의 염증 반응은 곧 사라지니 입술 필러 염증이 발생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시술받은 병원을 찾아가세요. 입술 필러 시술 후 간혹 입술에 수포가 올라오는 헤르페스 증상을 겪는 분들이 있으시는데요. 이 헤르페스는 평소 피곤하거나 입술에 자극이 가해질 때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입술 필러 시술 후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평소 헤르페스 증상이 없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입술 필러로 인해 새로 헤르페스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가 입술 필러 시 자극으로 인해 재발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만일 본인이 헤르페스 증상을 겪은 적이 있으시다면 입술 필러 시술 전 원장님께 헤르페스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설사 시술 후 헤르페스가 재발했어도 병원에서 조치가 가능한 물론이고 집에서도 아시클로버 연고를 잘 바르시면 2차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 입술 필러 시술 후 헤르페스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입술 필러 부작용 중 가장 무서운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괴사예요. 비록 정말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만일 입술 필러를 주입하다가 이 동맥 또는 이 정맥에 필러가 들어가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혈관 자리가 괴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괴사가 진행되기 전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요. 먼저 입술 필러 직후에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인 버닝 페인이 나타나거나 입술 필러 시술 부위가 일시적으로 하얗게 변모 또는 수포처럼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동반되면 즉시 시술하신 병원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해당
성남병원에서는 필러를 녹이고 조치를 해줄 건데요. 이런 후처치가 들어가면 피부가 검게 죽어가는 괴사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의외로 입술 필러 시술 후 이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인중 길어짐 증상입니다. 보통 인중이 길면 나이 들어 보이고 다소 세련되지 못한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젊고 세련된 인상을 주기 위해 입술 필러 시술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너무 속상하시겠죠. 이처럼 입술 필러 후 인중이 길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 이유, 바로 입술 필러시 디자인을 잘못한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개개인의 얼굴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후 입술 필러 시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시술 방법으로 특정 라인만 너무 강조를 하거나 입꼬리를 너무 강조를 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또 윗입술 볼륨을 강조하기 위해 윗입술의 밑선에 너무 많은 양의 필러를 주입하게 될 경우 필러의 무게 때문에 윗입술이 아래로 처지면서 인중이 길어져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이런 부작용을 예방을 하려면 시술하는 의료진이 입술 필러 시술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와 어떤 심리적인 감각, 또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입술 필러 시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비교적 세련되고 어려워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 있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입술 필러의 대표적인 부작용과 부작용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니까요.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후 입술 필러 시술을 하신다면 만족스러운 시술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봐요.